안녕하세요. 차이니즈 스토리의 김 기자입니다. 2023년 초 국내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90%가 중국을 싫어한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국제 질서를 위협하려는 군사적 움직임, 그리고 중국의 한국 문화 예속화 시도라는 한국의 역사를 중국 문화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해외에서 한국 문화라는 개념을 내세우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억압하며 겉으로는 이것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정부의 시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말에는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도 이 기사가 나오자 빠르게 소식을 전했는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 바이두에서는 한국인 91%가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를 공개한다.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관점에서 알아보자라는 제목과 함께 한국인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가장 먼저 역사적인 요인으로는 고대 중국은 한반도에서 큰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문화, 언어, 사상은 모두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19세기부터 외세의 침략으로 쇠퇴의 길을 걸었고 북한 또한 미국의 공격에 당하면서 이웃이자 대국으로서 북한을 도와 외세의 공격을 막아내고 북한에게 현재의 영토를 할양했다라는 이상한 말로 자신들이 말하는 항미원조를 주장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 한국과 중국은 여러 모순과 장애물들이 생겨났고 6.25 전쟁에서 자신들이 북한을 도왔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요인 이외에도 정치적인 이유로는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과 항상 중국이 걸고 넘어지는 사드 문제로 인해 양국의 긴장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일부 한국인들은 이것이 한국의 안보와 이익에 큰 위협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 요인이 중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를 말하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지만 최근 전자제품과 화장품 등 일부 분야에서 중국 기업도 한국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쟁으로 인해 중국의 제품들이 한국 제품들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 한국인들이 스트레스와 불만이 생겼고 이것이 한국 내의 반중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상한 근거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주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이런 주장들이 한국 내의 반중 감정을 더 일으키게 만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역사에서 비극이자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인 6.25 전쟁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사실 한국인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왜 달라졌는가라는 제목으로 동아시아연구원의 중국 학자들에 따르면 한국은 근대에 들어 단일 민족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구축했고 역사와 정치 그리고 문화 활성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민족 존엄성과 자부심을 확립했다고 한국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국가적 자부심이 최근 중국의 급부상으로 도전당했다라고 느꼈을 때 그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받게 된다고 말하며 중국의 성장이 한국인들에게 위기감을 심어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힘의 균형이 현재는 실질적으로 뒤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중국의 급성장을 적응하지 못했고 또는 적응할 의지가 없는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자국의 급성장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성장을 한국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갈등의 중심에는 미국이 존재하고 과거 협력 중심의 정책에서 경쟁 체제로 바뀐 지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고 요즘 심화되어 가고 있는 미중 갈등이 또 다른 요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역사적인 오해로 비롯한 6.25 전쟁과 문화로 인해 갈등은 더욱더 심해져 왔다고 말하며 중국이 항상 주장하는 동북 공정을 오해하고 있는 한국이 동아시아의 역사를 오해하고 있어 갈등이 깊어져 간다는 또다시 이상한 주장을 하며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국의 언론들은 하나같이 중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항미원조나 또는 우리나라 문화를 자국의 문화로 편입시키려는 동북 공정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억지 주장이 오히려 더 반중 감정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유지자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 여성은 자신의 트위터에 왜 세계인들은 중국을 싫어할까?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그녀는 내가 어릴 적에는 미국은 우리의 적, 프랑스도 적, 영국도 적 그리고 한국도 적이었다. 그 후 인도도 적, 동족 형제인 대만도 적, 공산주의 마청인 러시아도 우리의 적이 되었다. 나는 군대에 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싶었다. 하지만 어른이 돼 우리에게 왜 이렇게 적이 많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마침내 난 우리 중국이 세계의 적임을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을 싫어하는 중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14억 인민이 일부 문제에 대해 다른 우려와 견해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중국 내 분열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서방에서는 중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강압적인 코로나 정책과 경기 침체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몇 명의 중국 여성들이 현재 중국이 처한 현실과 중국 정부의 자성의 목소리를 내지만 대부분 중국 공안에 의해 구금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을 싫어한다는 기사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과거 중국은 조선과 자동차 제조업에서 한국과 경쟁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이 분야에서 일자리 경쟁이 생겼기 때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닐 거야. 세계에서 중국 같은 나라가 없긴 해. 전염병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 한국인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문화와 역사가 우리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뼛속까지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 혐오감이 아니라 자신감 부족에서 나오는 증오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 중국인 100%는 한국에 관심이 없어. 진짜 내부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진짜 이유는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한국 산업이 중국에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야. 휴대폰이나 자동차 그리고 K-팝 같은 것을 중국에서 제한하는 게 한국이 중국의 비우호적인 진짜 이유야. 동아시아 세 나라가 좀 단결할 수는 없냐? 스모그는 중국에서 생긴 게 아니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즘 사람들은 마라탕이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더라. 우리도 한국이 싫어. 그들의 이상한 말들이 짜증나. 한국이 모든 중국인을 싫어한다기보다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집단을 싫어할 뿐이야. 한국은 중국한테 수백만 명이 죽고 몇 번이나 망했어. 아직도 고집이 세네. 걱정하지 마, 또 때가 있을 거야.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작은 나라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럼 한국은 미국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국은커녕 북한도 중국을 싫어할 거야. 세계에서 미국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는 북한뿐이니까 중국을 무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과 같은 민족인 한국뿐이야. 북한 때문에 중국을 싫어한다는 한국 친구도 있어. 아마도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영화 장진호에서 우리 중국 의원군에게 얻어터지는 장면을 보고 많이 불편했나 봐. 주로 남한과 북한의 분단 때문일 거야. 이건 분명 중국의 책임이 크지. 한국인이 왜 중국을 싫어하지 않겠어? 중국은 한국의 적인 북한의 가장 큰 후원자이고 또 한국 통일의 꿈도 파괴했지. 한국이 중국의 적대적인 건 충분히 이해돼.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있어? 이건 사드 때문에 시작된 거야. 이들의 편견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더욱 발전하고 강력해지며 문명화되는 것이야. 중국이 강력해질수록 한국 내 반중 감정은 더 커져만 가지. 어쨌든 우린 서로를 좋아하지 않아. 올해 미세먼지의 주범은 몽골에서 광산 채굴하는 한국 기업들 때문이었어. 요즘 한국을 자유여행으로 다녀오는 중국인들의 상당수는 성형수술을 원하고 자신의 본색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지. 힘은 참된 지식에서 나오지.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알게 될 거야. 개인적으로 중국은 한중 관계를 개선할 생각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계속되는 역사 왜곡과 동북 공정 등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으로 모두 사라진 자국의 문화를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가져와 자신들의 오랜 전통인 마냥 주장하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것이 민간 차원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치부하지만 결국 중국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다 밝혀진 지금에도 역사를 바로 잡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갑자기 급성장한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1대1로라는 이름을 가장해 그 나라의 경제를 파탄내고 있다는 점에서 반중 감정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국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는 시진핑 독재 체제를 빨리 벗어나 그들이 진정 느껴보지 못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거나 아니면 중국 정부 차원에서 수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 다음 소식은 더욱 알찬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